자,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고 또 그 나라의 장단점을 우리나라의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런 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수업인데요. 첫 공부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오늘날까지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되어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온 세계가 야당이에요. 그죠? 우리 뭐 가까운 일본 뭐 선거를 합니다만은 뭐 수상 뽑는데 그렇게 야단 법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야 뭐 이렇게 위에서 딱 찍어가서 너 해라 뭐 이래 되니까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세계 뭐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뭐 프랑스, 영국 등등도 그렇게 국가의 대소사에 세계 시민들이, 세계 국민들이 그렇게 흥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독 다르죠. 정말 그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 나라의 어떤 그 금융 정책이, 달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온통 들썩거리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파워풀한 어떤 힘,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뭐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하는 게 단순히 어떤 뭡니까 단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 뭐 실용적인 거하고 먼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24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리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겠죠.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업을 다 하고 나면은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 그래 그저 그래 그게 아니고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형성됐는지 또 그 나라 국민성은 뭔지 이런 것들을 미국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 조금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사회의 역사 전통 또 더불어 전 세계 국민들, 전 세계 사는 시민들이 흥분을 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해해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관용이라는 관용 혹은 요 앞에 이제 불관용이라는 게 있겠죠. 이 불관용 프랑스 말로 톨레랑스, 톨레랑스. 뭐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이 관용을 단순히 용서하고는 다릅니다. 용서는 이런 거예요. 용서는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계층이 있는 거죠. 계층. 네가 잘못해서 내가 너를 완전히 어떻게 A라는 강한 사람이 B라는 약한 사람을 이렇게 파든 너 용서해줄게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런 것보다는 그게 아니고 관용이라는 것은 이 톨레런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단순히 용서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이런 거야. 우리 편이야. 너 우리야. 우리 편.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지난번에 공부를 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 인디비듀얼리즘, 그죠? 이 개인주의라는 것이 각 개인이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개인주의지만은 내가 주어진 일을 나에게 주어진 일, 나 객체로서의 일을 확실히 하는 거죠. 확실히 하는데 이 개인주의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반대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개인주의의 반대는 뭡니까? 이기주의가 아니고 집단이죠, 집단. 집단주의, 뭐 이런 집단. 뭐 말 것 같으면 뭡니까? 여기 우리 편이지만은 그런 편에 대한 개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하게 잘못되어 있는 게 학연, 지연, 혈연, 이데올로기, 뭡니까? 진영,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편 아니면 우리 정당, 우리 이야기 안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물론 그렇지 않은 정당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통령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미국이라는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 이데올로기, 진영 논리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다 나름의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고 그것이 우리라는 개념으로 포함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타고난 이런 베이스보다는 자기의 노력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나중에 선생님 주 전공이 미국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인데 여러분들 그죠? 큰 통령이라는 통령. 여러분들 대통령 알죠? 프레지던트. 대통령. 원래 통령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직책이 있어요. 통령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통령이라는. 그래서 통령이라는 직책이 이런 겁니다. 어느 집단, 어느 지역, 어느 정당, 어느 학연, 지연, 혈연 요런 거 소소하게 지역을 대표하거나 어느 그 진영을 대표하는 세력들의 대장을 통령이라고 해요. 그러나 한 국가 전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자기를 반대하는 집단, 자기를 반대하는 지역, 자기를 반대하는 어떤 자기하고 다른 학연, 지연, 혈연을 가졌더라도 다 관용으로 감싸야 되는 거죠. 너 우리 편이야. 우리 국민인 겁니다. 그래야 그게 국가죠. 그거 어떻게 통령이면은 이해가 가요. 그죠? 앞으로 이 개념을 공부를 많이 합시다. 선생님이 이것만 해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관용과 불관용의 문제. 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옛날에 이야기했던 공화주의, 개인주의, 근로윤리, 또 중간계급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또 공부하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이야기했던 타산지성, 그 잘 사는 나라가 왜 됐는가, 왜 국민들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왜 그 나라 국민들은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미국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다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에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미국화라는 이 개념을 알아요. 미국화. 미국을 화한다. 미국으로 됐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종래에 없었어요. 종래에 없었고 그야말로 영국 식민지로 있다가 뭐 콜럼버스 알죠? 콜럼버스가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 후추를 찾아서 당시 중세 말에는 후추, 페파, PEPPER, 이 페파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어떤 그 조그마한 나라는 페파 한 자루에 그 나라를 바꾸는 뭐 그런 시기까지 됐죠. 그래서 페파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페파를 찾아서 콜럼버스가 인도를 갔어요. 인도를 항해해서 간 겁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인도나 중국에서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로마까지 유럽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거는 주로 이슬람 상인들이 오게 되니까 콜럼버스가 야 인도로 가는 바닷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바닷길을 바로 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콜럼버스는 4번이나 왔다 갔다 해. 4번이나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4번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도 그곳이 뭡니까? 인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콜럼버스가 여기 이제 남미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오늘날 쿠바의 지역 요 지역을 왔다 갔다 해요. 스페인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불쌍하니까 요 지역을 서인도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서인도 제도. 콜럼버스가 분명히 발견인지 뭐 침략인지 했는데 콜럼버스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지역을 아메리카라는 이 말 뭐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미국화 처음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 그런 미국화를 돼버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가보셨죠? 그죠? 안 가보셨다고요? 그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봐서 그냥 가서 뉴욕에 막 그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넓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제주도 가보셨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쫙 가면은 뭐 3-40분 만에 가죠. 3-40분 만에. 뉴욕이나 워싱턴에서요. 워싱턴 케네디 뉴욕 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 서부 해안을 가면은 비행기로 6시간을 가야 됩니다. 6시간 비행기로. 그러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그죠? 대단합니다. 사계절이 한 국가 속에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3배 정도 된다. 939만 평방키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빵 크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크다 보니까 엄청난 그 지하자원, 뭐 특히 가장 많은 게 보유 액수는 가장 많다 그러잖아요. 석유. 오늘날 석유에 이제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 것 같아요. 전기로 다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결국은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소련이라 그랬습니다. 소련.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에 이 소련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럼 갑자기 그렇게 됐느냐?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1980년이라는 이 기점이 여러분들 미국을 이해하고 또 세계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이 흑해에 있는 얄타라는 곳에서 맺어진 세계 재편, 이게 얄타 체제라 그래요. 얄타 체제. 이 세계 재편에 이제 순진하게 나왔던 이 스탈린이 기존의 영국 중심, 또 독일 중심, 프랑스 중심의 세계를 잘랐어요.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하나는 미국 중심의 핵이라는 해구산 속에 집어넣고, 다른 하나는 자기들 소련이라는 해구산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물론 요때는 미국만 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주 복잡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미국의 맨하탄 계획, 즉 핵 개발 프로그램을 소련의 스파이들이 빼갑니다. 빼가면서 결국은 세계가 이런 두 양분 체제, 얄타 체제 이꼴 냉전이에요. 콜드워.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전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체제가 냉전 체제입니다. 이 냉전 체제에서 디텐트라는 긴장 완화의 체제가 1945년 이후 계속 어떨 때는 냉전, 어떨 때는 대탕도, 어떨 때는 또 냉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뭡니까 여러 번에 걸친 간첩 사건이라든가 칼기 폭발 사건이라든가 또 납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냉전과 대탕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980년 바로 레이건이라는 미국의 아주 독특한 대통령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 냉전 체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너뜨리게 돼서, 그런데 레이건이가 나오면서 이런 거죠. 이제 올림픽으로 여러분 운동 좋아하죠, 그죠? 올림픽으로 이해하시면은 1900 이듬해 그 다음 그 전에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어요. 아프가니스탄 알죠? 침공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야 그건 니네들 그래도 되냐 이래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국이 가지 않아요. 네. 그것이 이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아주 모호한 관계가 되는데 1984년 LA 올림픽, 즉 미국 올림픽에 또 소련이 오지 않게 됩니다. 네? 네. 아주 묘하게 됐죠. 그러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 그죠? 뭐 전 세계가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 또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레이건의 정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냉전 종식입니다. 냉전 종식. 바로 여러분들 냉전 종식은 뭘로 했느냐? 여러분들 좋아하는 영화 제목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 이런 거예요. 자, 당시 레이건도 휴관을 하면서 이 대탕토와 냉전은 허구다, 허구. 이거는 소련의 전략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려 들어간 것 뿐이고, 이 못 먹고 우리의 식량을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식량을 원조 받고 있는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데, 도대체 이 나라하고 이 핵무기 가지고 냉전도 하고 대탕들을 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 인류에 대한 낭비고 인류에 대한 잘못이다. 그래서 나는 이 냉전을 종식시키겠다. 대통령이 되면서 한마디 합니다. 난 냉전 종식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스타워즈. 이런 겁니다. 고르바초프하고 당시 러시아 대통령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냉전 종식을 위한 대화를 하죠. 자, 이런 거예요. 자, 러시아에서, 자, 소련에서 핵무기를 쏘았어요. 쏘았으면은 미국에서 스타워즈가 안 있을 때는 그냥 와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인공위성이라는 게 있죠. 인공위성. 소련에서 지금 여러분들 북한에 핵무기가 어디 있고 이런 거 어디가 발사됐고 이런 거 바로바로 아는 게 요놈 때문에 그래요. 인공위성 때문에. 여기서 자 쏘았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자 소련에서 발사한 걸 안다. 그걸 중간에서 낚아채는 거예요. 낚아채서 여기서 패트리어트로 쏘아서 미국에 못 오게 하는. 네.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게 이제 스타워즈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스타워즈의 예산이 소련 10년 국가 GNP하고 막 먹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레이건과 이 대화를 하면서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마라. 에? 그랬어요. 왜냐? 소련이 미국과 이렇게 동질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냉전과 대탕토를 유지했어야 돼요. 그러나 레이건은 그걸 아는 거죠. 야, 식량도 우리한테 받아먹는 놈이 말이야. 에? 우리한테 그럴 수밖에 있냐? 그래서 바로 얘네들은 이 냉전 대탕토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 레이건은 경제 발전을 하는데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량 대단합니다. 그 다음 관광, 요즘 관광이 어렵죠. 그 다음 또 4차 산업, 이제 지금 아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치월장하고 있죠. 자, 지정학적, 물론 요즘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 지정학이라는 게. 이 태평양, 대서양이 이렇게 가고 있었죠. 물론 비행기 오늘날 이 컴퓨터로 다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미국 하에 첫째 물리적 요인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정신적 요인이 그네들은 또 다른 장점 미국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의 귀족, 농농 이런 신분에서 다 중간계급으로 왔다 그랬죠. 그죠? 중간계급. 다 미국이라는 국민들의 대부분은 그야말로 중산층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대가를 세금으로 내고 또 그 대가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교수죠. 교수를 프로페서라고 그래요. 프로페서. 자, 야구 프로 선수를 프로 선수라고 그러죠. 프로라 그래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중에 프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이건 좋다는 뜻입니다. 좋다. 이거는 잘한다. 굿이라는 뜻이야. 좋다. well이라는 뜻입니다. 아마추어, 프로의 반대는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그죠? 아마추어. 그럼 프로라는 게 뭡니까? 프로라는 게 그냥 정말 돈만 받고 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프로란 돈을 받죠. 물론 돈을 받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프로라는 것은 돈을 받고 그 돈에 대해 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족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 만족하고 있습니까? 네? 만족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 프로페서이죠. 프로페서. 이 여러분들이 내는 고귀한 돈에 대한 행복감,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만족감을 주는 게 프로페서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의 정신적 요인에는 국민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국가에서 돈 받고 이렇게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면하고 이 정신적 근면, 금속, 성실 이런 것들이 또 절약하고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살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중간계급이 오게 된 데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본
사회 어떤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청교도라는 퓨리파이에서 나온 퓨리탄 청교도 많이 들었죠. 자, 역시 미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해야 됩니다. 영국, 그죠? 영국. 자, 요거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보고 갑시다. 영국. 자, 당시 영국 역시 중세 사회였죠. 영국은 섬나라였고 역시 이제 유럽의 강성한 국가들 어떤 프랑스나 독일은 물론 통일이 안 됐습니다만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로 형성되어 있었죠. 뭐 그런 이 상황에서 중세 말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루터라는 친구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독일 지역에서 그야말로 95개조 반박문을 95개조 이거 뭡니까? 그 전국행 티켓 면제부 인둘젠스라는 어떤 친구가 면제부를 쓰라니까 제부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무식의 소산입니다. 이런 면제시켜 준다는 뜻이고 면죄야 면죄. 죄를 면해주는 티켓 인둘젠스라는 건데 이 면제부를 팔아먹어요. 독일 전역에서. 그런데 이 이탈리아 교황청에서 가장 편한 곳이 독일 지역이야. 왜?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그 지역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돼 있어서. 그런데 독일 지방, 신성 로마 제국인 이 독일 지방은 36개의 영주들이 지배하는 이 조그마한 국가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자, 팔아먹기 쉽겠죠? 분리되어 디바이드 앤드 룰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 인둘젠스를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쪽에 팔아먹습니다. 당시 양심가인 루터가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종교는 하나님은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 only believe에 의해서 하늘에 가는 것이 이 돈 주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는데 이 루터의 종교는 독일 농민들이 주로 했습니다. 나중에 루터는 또 농민들을 싫어했고 또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아주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주로 농민들에게. 그러나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켈빈이라는 사상가였습니다. 이 켈빈은 종교개혁을 전혀 루터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위대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자, 아까 프로는 뭐예요? 좋다는 거. 프리는 미리입니다. 미리. 프리 데스티네이션. 자, 데스티라는 것은 목적지예요. 미리 목적지를 정해놓은 거 유식한 말로 뭡니까? 예정설이에요. 예정론을 만들어냅니다. 예정론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은 나약한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우리 인생을 다 안다. 네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 거 다 알아. 그래서 너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요만큼이라도 따라가. 그렇게 열심히 금약, 아까 금소, 금약, 절약, 성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세라는 사회는요. 중세 봉건 사회 속에 장원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급자족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번 것은 오늘로 다 써버리는 거야. 그게 중세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런데 켈빈이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다 보면은 금소하다 보면은 너 오늘 먹고 자급자족한 것보다 남는 게 있다.
예? 예. 그걸 유식한 말로 뭐야? 잉여 생산, 잉여 생산물인데 중세 때도 물론 있었겠죠. 그것을 중세 교회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이는 제약이다, 제약. 이 죄다. 너 가지고 있지 마. 그래서 이 돈을 교회에다 바쳐. 자, 켈빈은 뭐라 그랬냐? 이게 제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랬어요. 축복. 너 열심히 살아서 돈 버는 거 그거 하늘의 축복이야. 그래 그거 너 해. 너 해서 다시 투자하고 그러면은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야. 결국은 이 켈빈의 종교는 농민보다 누구? 그렇죠. 뭡니까? 이 중산층 중에서 주로 상공업자들, 그죠? 상공업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중세 말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이 상업의 발달, 또 상공업자들의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상공업이 발전하는 각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고이센이라는 프로테스탄트들이죠. 그 다음 스코틀랜드에는 장로, 프리바이스틀리입니까? 장로. 그 다음에 프랑스는 위그노라고 해요. 위그노.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중산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퓨리탄이라 청교도라고 그래요. 영국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 이걸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바로 이해할 수 없고 영국이라는 사회에 독특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 헨리 8세라는 여러분들 사진 봤죠? 뚱뚱한 바로 헨리 8세의 딸이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우리 포카혼타스를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 엘리자베스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헨리 8세가 원래는 둘째 아들 헨리 7세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차남이라서 어떤 그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당시 중세는 뭡니까? 장자 상속제였습니다. 장자에게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헨리 8세의 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헨리 8세의 형이 있었는데 그한테 왕위가 물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의 형이 결혼 당시 영국은 조그마한 섬나라라서 유럽의 큰 특히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그 황제의 알렉산더 5세입니까? 하여튼 그 황제와 이제 그 정략 결혼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황제의 이모가 캐더린입니다. 캐더린하고 이 결혼을 해서 작은 영국을 번성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일찍 죽어버렸어요. 이제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사돈 간의 관계를. 그래서 동생 헨리 8세에게 형수와 결혼을 시켜요. 자, 뭐 그런 게 중요치 않아요. 헨리 8세는 둘째로서 왕이 됐으니까 우선 내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아들을 못 낳아서 결국은 뭡니까? 캐더린을 따라온 시녀가 있어. 그게 앤이라는 친구야. 앤 볼린 집안인데 앤의 언니 메리도 있었는데 메리도 취하고 앤도 취합니다만 앤이 똑똑한 것 같아. 앤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꾸. 근데 앤이 나는 당신의 처벌되기 싫다. 정식으로 나를 부인으로 삼아라. 그래서 캐더린을 있는 상태 속에 안 되니까 이혼을 해야 돼.
교황하고 이제 교황청의 도움을 받았는데, 예? 교황청의 도움을 받았는데 교황청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허락을. 근데 허락을 안 해주겠죠. 왜? 신성 로마 제국의 그 대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교황이. 그래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에이 그러면 끝나. 난 니네들 교황청하고 관계 안 해. 그래서 헨리 8세가 캔터베리 대주교죠. 거기에서 우리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헨리 8세가 우리만의 종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엥갈리카니즘, 즉 국교회예요. 국교회. 다른 말로 에피스코팔리즘이라고 그러죠. 즉 성공회. 여러분들 성공회 대학 알죠? 그걸 만들어. 이거는 뭡니까? 영국식 가톨릭이에요. 영국식 가톨릭.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공회 교회가 가나도에 가면 최초에 있습니다. 가톨릭인데 역시 여러 가지 가톨릭의 중세 말의 현상들, 즉 교회직을 팔아먹고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개혁, 네덜란드나 스코틀랜드나 프랑스나 중산층들, 즉 상공업층들이 영국에도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락한 엥갈리카니즘을 퓨리파이, 정화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뭡니까 그 헨리 8세는 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강압 정치를 하다가 죽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자기 딸 엘리자베스가 이제 그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의 종교 정책은 바로 비아 미디아라는 MIDIA, 즉 중용 정책을 씁니다. 가톨릭이든 성공회든 뭐 프로테스탄트든.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알죠? 즉 가톨릭이 타락해서 루터나 켈빈이 항의하는 거야. 프로테스터 항의하고, 항의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항의하는 종교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있는데 그 어떤 종교든 영국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처녀왕 엘리자베스는 자식이 없이 죽어요. 죽고 자기 육촌의 육촌 조카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를 데리고 옵니다. 이 제임스 1세인데 제임스 1세가 오면서 가톨릭으로 가요. 가면서 당시 영국에 있는 퓨리탄들을 다 박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공업 계층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미국화. 자, 여기 지워졌네요. 이 미국화라는 것을 썼고, 처음에는 물리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정신적 요인이라고 그랬죠. 정신적 요인. 세 번째는 인적 요인. 자, 인적 요인을 봅시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퓨리탄들 중심의 중산계급, 미들 클래스입니다. 스페인이나 프랑스도 신대륙을 오게 됐는데 그네들은 주로 봉건제도, 그 나라에 있는 봉건제도를 연장선상에서 오게 됩니다. 청교도라는 것은 다른 거죠. 미국에 와서 생존을 해요. 영국에서 쫓겨났으니까 생존을 해야 되고, 생존을 하는데 유럽과는 다른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라는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자, 유럽에서 중세 사회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개인주의의 반대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집단이라 그랬죠. 그죠? 집단. 그런데 이네들이 퓨리탄들이 미국에 와서 이 개인주의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신분, 종교, 피부색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 혹은 자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돼요.
일종의 개인주의는 뭐가 발전하느냐면은 요 중요합니다. 소시얼 모빌리티, 모빌리티, 사회적 유동성. 즉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능력은 뛰어난데 신분이 그래.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종대왕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람이 뭐 한글을 만들고 초국이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장영실이라는 노비 출신 아닙니까? 그 사람을 높은 관직으로 쓰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을 본 거죠. 그 사람의 자질을 본 겁니다. 응? 우리가 우리 다음에 링컨 공부할 건데, 링컨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남북전쟁을 이기고 노예를 해방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 그런 사람을 쓴 거죠.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요, 리더란 수류탄 알죠, 여러분들? 수류탄, 폭탄. 수류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류탄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리더는. 수류탄을 만드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리더야. 아주 중요하죠. 리더는 운전을 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링컨이 이런 말을 해. The best way to win the enemy. 적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적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최고의. 적을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게 이제 리더입니다. 리더.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 유동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알렉스 토크빌이라는 친구가 프랑스 기족인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1830년 프랑스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공화국으로 됐다가 왕정으로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1830년대도 프랑스는 힘들었어요. 왕정 공화정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크빌이라는 친구가 미국을 와요. 미국은 독립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공화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뭘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행을 하고 5년 만에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필독서, 대학생 필독서이기도 합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써냅니다. 거기에서 바로 개인주의를 발견해내게 되는 거죠. 개인주의를. 이게 이제 미국이 성장하게 되는 인적 요인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막대한 인적 요인이 들어오죠. 유럽에서 수많은, 또 동양에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을 이해할 때 MELTING, 멜팅 팟이라고 해요. 멜팅 팟. 끓는 주전자, 그죠? 끓는 주전자. 그러다가 스페인 의 영향을 받은, 또 독일의 영향을 받은, 또 동양에서는 동양 사람들, 영어를 잘 못하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만의 문화, 멕시코 등등 자기들만의 문화를 하게 되니까 샐러드, SLAD, 샐러드 BOW, 바울이라고 해요. 즉 멜팅 파트에서 샐러드 볼로, 즉 이걸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사라다 이러죠. 사라다라는 게 뭡니까? 계란은 계란대로, 알밤은 알밤대로, 여러분들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마요네즈로 엮여놨지만 다 뭡니까? 맛은 따로 나는 그런 것들이 혼란적으로 일어난다. 자,
우리 이제 공화주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미국화의 개념 중에 이제 요게 지금까지 물리적, 정신적, 인적, 그죠? 요거는 미국화 1, 미국화 2, 이에 대해서는 첫째 공화주의를 이해해요. 공화주의. 이 공화주의라는 말 아까 얘기했죠. 공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자연이다. 자연이라는 것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내 개인으로 인간으로 탄생했을 때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그게 자연적인 거다. 여러분들 지금 교양 수업들 듣죠. 교양지. 이제 저 사람이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 교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공화적이냐 자연적인 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존재하는 거, 그 사람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지는 어떤 행동, 사질, 태도,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킹키네이투스 오브 더 웨스트, 서부의 킹키네이투스라 그래요. 이 킹키네이투스가 누구냐? 로마 공화정 때 농민이었습니다. 농민이었는데 로마가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고대 로마가 이음을 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이 로마의 공직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공직, 즉 집정관은 최고 높죠. 이 집정관은 1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요. 선거를 하는데 집정관은 2명을 뽑습니다. 2명을 뽑는데 평상시에는 6개월씩 나눠서 해요. 정치를 최고. 그런데 국가가 위기 상태에 빠지면은 이 집정관이 2명이 1명으로 바뀝니다. 한 명으로 바뀌고 이 1명은 독재관이 돼요. 이 독재관은 독재자하고 다른 겁니다. 국가 공직이야. 독재관으로 임명되죠. 그래서 국가를 위기를 처단해라. 이건 6개월, 독재관의 임기는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킹키네이투스는 위기 상황에 다다랐을 때 되고 나서 20일도 안 돼서 문제를 해결해요. 한 5개월, 10일 남았죠. 그런데도 뭡니까? 자기의 본래 직업, 즉 농민으로 쟁기를 들고 돌아갑니다. 워싱턴이 그랬죠. 당시 황제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자기가 또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으로 마운트 버너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런 게 자연적인 거죠. 자연적인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공화주의 정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다. 자연적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시저, 가이사르나 또 크로멜, 영국의 크로멜, 그죠? 그 다음 나폴레옹이나 우리나라의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다시는 나와 같은 군인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까지만 결국은 뭡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이 공화주의의 개념에 미국화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자, 개인주의 어떤 학연, 지연, 혈연보다 그 사람의 능력 위주의 사회. 유명한 사상가 미국의 제임스 브라이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사회, 미국의 공동체라는 그래서 개인주의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인디비듀얼리즘, 개인주의란 보세요. 인디비듀얼리즘, 제 발음이 안 좋아요. 개인주의란 the love of enterprise, 즉 열심히 일하는 것, 기업 뭐 이런 거죠. 기업 열심히 일하는 것을 사랑하는 개인주의. Individualism, the love of enterprise. 그 다음에 and
the pride in the personal freedom, 즉 개인적 자유에 대한 어떤 pride,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have been deemed, 여겨졌어요. by Americans, 미국인들에 의해서. Not only their choice, 그들의 최고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particular, 독특한, 그죠? 독특하고, and exclusive, 다른 거는 필요 없어. exclusive possession, 소유물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일하는 것을 사랑하고 또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개념의 개인주의는 미국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한 최고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독특하고 아주 다른 거는 필요 없는 그런 미국인들의 제임스 브라이스가요.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Individualism, the love of enterprise, and the pride in personal freedom have been deemed by Americans not only their choice, and but also particular and exclusive possessions. 야, 대단한 거죠. 우리도 이런 거 안 될까요? 우리 편만 잘 되고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 지역, 우리 학교 이런 거 말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 19세기 유명한 시인 랄프 에머슨이라는 이 사람의 self-reliance, 자기의존이라는 그런 시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개인주의에 대해서 imitation, 모방이라는 것은 자, 개인주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모방, imitation is just such. 즉 모방은 자살이다. 곧 자살이다. 남의 걸 그대로 베끼 쓰는 거. 여러분들 과제에 이런 거 그대로 베끼 쓰지 마세요. 인터넷 거. 모방이라는 자살이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 who be a man,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must be, 당연히 뭐 해야 되는 be a non-conformist, 즉 conform,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는 일치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must be, 당연히 non-conformist, 따라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해요. Nothing, 또 이런 말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 is at last, 마지막에는 드디어 마지막에는 nothing is at last, 아무것도 없습니다. scared, sacred, 즉 신성한 거, at last sacred, but 제외하고, 신성한 것을 제외하고, the integrity, 고결한 것을 제외하고, of your own mind, 너 자신의 마음이 고귀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성한 것, sacred한 것은 at last, 아무것도 없다. 너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개인주의가 뭔지 조금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말 선생님 주로 많이 했는데, 물론 뭐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참새, 하늘 나는, 참새, 떼거지로 몰려다녀요. 그죠? 독수리, 매, 혼자 놀아? 예, 경쟁력이 뛰어나죠. 자, 사슴, 임팔라, 토끼, 떼거지로, 사자 혼자 놀아. 막 고등어, 꽁치, 그죠? 막 떼거지.
상호 혼자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주의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없고 또 자기들만의 뭔가를 패거리를 해먹으려고 할 때 집단으로 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뭉쳐서 결국은 개인이 자기의 능력과 자질을 통해서 어떤 그 국가, 공화주의라는 그 사회를 형성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뭐 집단을 형성해서 그 자기들만의 이기주의를 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야기 근로윤리라는 겁니다. 워커에틱, 근로윤리. 그죠? 근로윤리. 자, 검연하고, 검소하고. 왜 근로윤리가 형성되느냐? 퓨리탄들이, 중산층 계급들이 온 거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해놓은 거, 그걸 투쟁으로 뺏는 게 아니야. 뺏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도 도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 몸이 붉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야. 그러면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국가로부터 돈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옛날에 영화 제목 중에 하늘에서 햄버거가 떨어져요.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알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미녀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또 그런 이야기 하니까 성형수술이 가장 많이 발전했다 그래요. 성형수술이 가장 많이 발전했다는데, 여러분들 강남 압구정동에 가보세요. 가보면은 한 빌딩이 이래 있으면은 그 빌딩 전체가 성형외과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여자든 남자든 이런 나오는 거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코도 똑같고 다 뭡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탄생한 게 아니라 강남 압구정산입니다. 압구정산. 아주 재미있는 뭔 이야기가 흘러갔죠. 어쨌든 베네수엘라가 혼란을 겪게 된, 망하게 되는 저렇게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은 이 마두로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 베네수엘라 위정자들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포퓰리즘,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국가 돈을 일 안 하고 모든 거 공짜로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군주론. 프린키아라는 겁니까? 군주론,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보면은 군주론 16장에서 한 20장까지 요게 핵심입니다. 군주론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보면요, 마키아벨리가 그러죠. 군주는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인정돼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인색하다, 나쁜 게 아니라 배드가 아니라 인색하다, 후덕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느냐? 인색하다는 인정을 받아요. 군주는, 마키아벨리는 당연히 그 모든 사람은 후덕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군주된 사람은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주는 인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평가라는 거, 시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그죠?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데 처음에 내가 후덕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뭐도 공짜, 뭐도 주고 해요. 그래서 우선 사니까 와, 우리 군주 후덕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국가가 돈이 국고라는 거죠.
국고가 돈이 있어요, 없어? 없게 되는 거. 국고가 바닥나요. 그러면 이 국고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햄버거가 떨어져요? 안 떨어지겠지. 그러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 그거는 그냥 빌립니까? 막대한 이자 주겠죠. 그러면 이 국고가 비니까 국채, 즉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빚이 많은 거예요. 빚이 많게 되고, 이 빚을 메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까 후덕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군주는 다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세금을 그다 드린다는 겁니다. 높은 세금을. 그래서 이 후덕하다는 군주는 다시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스스로 돕지 않는 사람은 국가도 돕지 못한다. 즉 정당한 노동대가, 그죠? 기업윤리 이런 것들이 작용합니다. 자, 옛날에 여러분들 선생님도 좋아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좋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고시 제도를 없애고 로스쿨 제도를 만들려고 했고 결국은 만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로스쿨이 또 뭡니까 이 차별을 최고로 하는 이런 걸로 바뀌어서 그때 당시에 고시 통과했던 사람들 다 반대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회에 와서. 아니 그럼 개천에서 용이 나지 말란 말입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지 말란 말입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야죠. 개천에서 용이 나야죠. 선생님도 최고 좋은 게 축구를 하다 보면은 후반전 뭡니까 연장전 한 30초 나가놓고 역전골 넣는 거 너무 좋아. 그런 거 짜릿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데 그 용은 하늘에서 햄버거가 떨어져서 용이 나서는 안 된다. 즉 국가에서 무작정 도움을 줘서 되는 게 아니다. 국가에 도움을 주는 것은 정말 마중물로서 조금만 주는 거고 내 노력, 내 노동에 의해서 용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인도의 성인이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국가 최고의 복지는 국민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사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로윤리 배워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중간 계급이죠. 중간 계급. 뭐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중간 계급의 의미, 그죠? 근면하고 검소하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 미국의 대통령 전 대통령 누굽니까? 이 트럼프죠. 트럼프고 지금은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어쨌든 그 중간 계급의 나라에서 아주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란 그 나라를 이해하는데 미국화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이 뭡니까 처음에 아까 미국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네 가지 개념을 이해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의 미국화, 인구 즉 미국을 구성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북독일 그 다음에 흑인 노동들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독일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스페인, 이태리, 또 러시아, 슬라브족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에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 등등 이렇게 들어옵니다. 처음에 미국이란 그 나라 이 서부 13개 주에서 시작하죠. 13개 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커져 갑니다. 그래서 인구의 미국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토의 미국화, 인구, 그 다음 영토, 그죠? 영토의 미국화, 이렇게 서부 개척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세 번째는 종교의 미국화, 그죠? 종교, 즉 프로테스탄트를 가톨릭의 우위, 물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 또 뭐 이런 말, 이데올로기의 미국화, 이념이죠. 즉 미국이라는 이념은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는 로크 알죠? 로크적 자유주의. 그 다음 아담 스미스라는 친구의 자본주의예요. 자유방임주의. 즉 로크의 자유주의라는 것은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죠.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을 구성하는 시대에 따라서 또 자유방임주의가 대공황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고 FDR 즉 프랭클 루즈벨트 대통령에서 뉴딜이라는 이거는 뭐예요? 국가간섭주의예요. 국가간섭주의가 탄생하고 20세기 말에 아까 1980년 얘기했죠. 레이건의 보수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계 패권주의,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까지 갔습니다. 자, 이데올로기의 미국화, 그 다음 군사의 미국화예요. 군사. 얄타 체제 이후 미국의 승리가 되고 패권 국가로 발전하죠. 오늘날 중국과 대결을 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경제의 미국화, 그죠? 경제의 미국화, WTO, 그죠? 그 다음 세계화 이런 개념. 그 다음 문화의 미국화. 와, 대단해요. 문화, 영어, 관성, 음식, 인터넷 이런 것들 다 미국의 기본. 자, 국민성. 미국의 국민성은요, 이네들은 우리가 넘어지면은 아유, 엄마야, 아빠야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참 아빠야 하는 친구는 정말 독특한 친구입니다. 천연기념물 같아요. 여러분들 넘어졌을 때 보통 뭐라 그래? 엄마야 이러죠. 엄마야.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뭘까요? mother입니다. 돈 아니야. mother. 두 번째 아빠 됐으면 좋겠지. father 됐으면 좋겠지. 아빠는 없어. 두 번째가 money. 그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뭔지 알아? 아빠가 됐으면 좋겠지. 아빠가 없어. 아빠 나도 안 좋아. love입니다. 사랑. 네 번째 그러면 아빠 있겠지. 네 번째도 없어. 불행하게도. 네 번째 행복이야. 행복. 그럼 아빠는 몇 번째냐? 84번째야. 84번째. 아빠. 아빠. 어쨌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원래 넘어지면은 오 마이 갓. 하나님이 자기 편이야 항상. 오 마이 갓. 그러죠. 오 마이 갓. 여러분들 다 같이 해볼까? 오 마이 갓. 그죠? 오 마이 갓. 자기 편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패, 실수 용납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용납합니다. 이게 미국이 발전하게 됐던 요인이죠. 그리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요. 유머 감각. 특히 이런 거죠. 옛날에 야구 선수 우리 박찬호 또 박세리 골프 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최고라 그러죠. 유머도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유머 감각. 자, 그리고 얘네들은 특별한 것에 강박관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늙는다는 말. 즉 How old are you? 처음에 만난 우리는 너 몇 살이고 우리 민증 깎아 이런 이야기 하는데 늙는다는 말. 그래서 How old are you? 이거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거 최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부가 너 할머니 보고 민증 달라 그래. 술 사러 오면은 왜 20살보다 더 적게 보인다. 이게 아부야. 아부. 최고야. 그
그 다음 비만, 살찌는 거. 그리고 가슴과 배 나오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돈을 써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좋아합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 전공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성공한 대통령들, 가장 위대한 워싱턴, 링컨, 루즈벨트, 제퍼슨, 그다음 레이건 뭐 등등. 또 실패한 친구들도 있어요. 한 45명이 되는데 하딩 뷰캐넌, 앤드루 존슨, 그랜트 등등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네들은 대부분이 이 주인공, 즉 미국의 사람들은 주인공, 자기가 주인이라 생각해요. 참여식이나 민주주의, 또 용기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자, 정책상의 문제, 즉 민주주의, 명확한 법을 적용합니다. 참여민주주의를 해요. 자원봉사를 정말 잘하죠. 이런 것들이 미국이 발전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사회를 요만큼 수박 그달듯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개인주의는 무엇이고 개인주의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죠? 두 번째는 공화주의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미국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만큼 세계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조금은 배워서 알아서 우리가 세계사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수업 얼마만큼 선생님 프로페서인데 돈도 받고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책, 아까 소개했던 그런 책들을 가지고 미국 그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했습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농담도 넣기는 넣는데 여러분들 리뷰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